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이슈들이 우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예, 이번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까지 2030년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50년에는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쓰레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정말 이런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환경과 밀접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이 두 번째 이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말 성북구 장위 10구역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인부 1명이 숨지는 사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철거 업체 측이 적재량보다 5배나 많은 폐기물을 쌓아놓고 작업했다는 탓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장위 10구역 철거 붕괴 사고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상층부에 최대 0.7m까지만 쌓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업체는 작업계획서상의 0.8m까지 적재물을 쌓겠다고 명시했고 철거 진행 시에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해조사 의견서에 첨부된 당시 CCTV 사진을 판독한 결과 업체가 3층 작업을 진행하며 4m 이상 폐기물을 쌓아놓고 작업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업체 측은 또 굴착기 운행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굴착기 한 대만 건물 위에 올린다고 기재했지만 사고가 났던 지난 4월 30일 사진에선 굴착기 2대가 건물 4층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철거 폐기물과 작업 중 발생했던 무게 하중 등에 의해 지상 2층 바닥이 붕괴됐고 이 충격으로 3층 지붕이 무너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A씨가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거업체 현장관리사, 과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짚었던 사안인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콘크리트 폐기물을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이 쌓았다는 건데요.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개요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상 3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지하 3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지상 3층에서 왜 지하 3층으로 떨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지상 2층부터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붕괴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보다 5배 이상 높이 폐기물을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폐기물이 쌓이게 된 것은 그만큼 상층부보다는 하층부에 공사를 할 때 위에 적폐물을 쌓아놓게 되면은 하중 압력이 있게 되면서 붕괴 위험이 높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3층 이하 하층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한 아예 계획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과 무게를 더 받게 되니까 밑에부터 붕괴되었고 인부가 추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사고이고 더구나 업체는 건물 내 철근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이 절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않았고 잭서포트와 같이 이 바닥 슬레이브가 하중을 이제 견디게 하면서 무게를 지탱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도 그렇고 이 안일한 생각들이 큰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소재 32개 철거 공사 현장을 점검했더니 무려 11곳에서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이런 공사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보니까 안전점검표 미비라든지 또 현장 시공 관리가 안 돼 있던 그런 사항들이 한 69개 정도 지적이 됐고요. 네. 중대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11곳이 해당이 돼서 과태료 처분까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2, 제3의 장위동 인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잊을만 하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허술한 관리 감독 그리고 불법 하도급 그리고 여기에 안전 불감증이 겹치게 되면서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도 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관행들은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관리 감독에는 어떤 허점이 있고 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철거가 필요한 노후 건물이 지금 2010년에 6만여 곳이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12만 곳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후 건물 철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또 제도도 필요한데 물론 정부에서는 사고 이런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5월에 이 허체 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신고제에서 심의제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도급을 준다든지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한다는 거죠. 앞선 사고에서도 결과적으로 적폐물들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장비들을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3대 이상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무게가 견디지 못하는 시점에 되니까 결국 붕괴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좀 필수적이어야 된다. 감리자나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명은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라도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나리오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입법도 발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하자 사항이 발생하면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불법 하도급 입장에서는 일어났을 때는 위약금을 10%에서 20%도 물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꾸로 처벌 위주만 있지만은 또 잘 준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아니란 생각들, 이런 안전 불감증이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발전소 건립 예정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인근에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자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동구 의회선 강동구가 기피시설 특구가 아니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 서울시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후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최근 논란이 됐던 수소발전소 건립 부지 바로 옆입니다. 박원서 강동구의원은 서울시가 고덕지구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18개 부지를 검토 중인데 이 가운데 강동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부터 수소발전소까지 강동구는 기피시설 특구가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우리 고덕지구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품 처리장, 수소발전소, 누구나 꺼려하는 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의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화답했고 이정훈 구청장 역시 시의원과 함께 협력해 건립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현재 용역 중이고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18개 검토 부지 이외에도 사유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 발표는 정족수 미달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당초 계획된 다음 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네, 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이번에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뭐 결정된 건 없다,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려를 표하는 것이겠죠.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처리장도 있는 데다가 수소 네. 발전소까지 온 데 이어서 쓰레기 소각장까지 온다 그러면 이 너무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 기피 시설이 왜 강동구에만 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라고까지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사실은 좀 투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원래는 강동구에다가 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또 이제 자원 재활용 처리장 같은 경우를 하면서 이 쓰레기 소각장까지 애초에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스러운 점을 보는 거죠. 결국에는 신뢰 있는 행정에 대한 그런 아쉬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지적하는 것이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이제 시설들이 계속 오게 되면 주민들의 교통 문제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 안에서 기피시설이라고 부를 만한 시설들이 유독 강동구에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 주민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자칫 강동구가 차별받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각장같이 예민한 기피시설은 장소 선정도 형평성 있게 신중해야 해야 하겠죠? 네, 사실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로 자치구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뭐 재활용 처리장, 수소 발전소까지 있다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골고루 자치구가 좀 분배해가지고 할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구나 주민들은 또 입지상으로 강동구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골고루 좀 나누는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앞으로도 불거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더 이상은 서울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가 어디 있냐면 이제 인천시 관할에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인천 쪽으로 이제 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에서 그걸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물론 좀 더 여력이 있지만은 선제적으로 인천에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서 그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쓰레기 처리장 혹은 소각장 등을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한 곳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뭐 이 어떤 대책으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아니면 건설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수도권 그런 쿼터제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거의 74%가 위반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배출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 인천과 좀 협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서울시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쓰레기 문제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이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각장을 받겠다 하는 자치구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갈등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와 양보밖에 해법이 없는 걸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는 사실 등산도 그렇지만은
되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생한 거는 자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다른 자치구에 버려왔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건설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환경 기술에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도 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특별 지원금 한 2,500억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총 한 3조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지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경제적 인센티브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25년 이후까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반입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천을 또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득 작업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각 그 서울시 자치구가 어떻게 쓰레기 처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나눔을 할 것인지 형평성에 맞게 공동 분배를 할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천시에 반입하는 쓰레기량을 자치구가 사실은 줄여주는 노력을 필요하고 또 그 할당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단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웃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인천시를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노력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수년을 미뤄온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뾰족한 묘수도 없어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철거 공사 현장 안전관리 문제,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반발 등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